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무릎 내 연골이 노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무려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사연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성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3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무릎 통증이 부쩍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받았는데 주변에서는 수술을 말리네요. 통증으로 일생생활이 힘든데 수술은 좋지 않은 걸까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 장비나 기술도 좋아져서 로봇 수술 등도 가능하다던데 수술을 받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먼저 인공관절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닳아진 연골과 뼈를 제거한 다음에 금속을 씌우고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치료입니다. 이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연골이 닳아진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20에서 30%는 수술 후에도 통증과 장애를 경험한다는 이 국제골관절염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뼈에 금속을 삽입해서 오차가 많이 적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로봇을 사용한 인공관절도 의사가 직접 시행한 인공관절과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임상 결과가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즉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은 치명적인 어떤 오차 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주는 데는 좀 장점이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은 인간이 직접 의사가 하든 로봇이 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수술의 어떤 근본적인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은 반드시 신중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수술하기 전 고려하셔야 될 점은 수술 환자 5명 중에 1명은 2년 이내에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수술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공관절도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이 금속을 세라믹으로 만들어서 이 관절 수명이 한 20-30년도 간다라는 보고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금속이 아무리 세라믹으로 오래 가도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은 한 1-2년만 지나도 벌써 금방 마모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이 바깥의 세라믹 금속이 튼튼해도 연골을 대신하는 이 플라스틱이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면은 이것을 또 갈아 끼우는 재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재수술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수술 후 감염과 연관이 많습니다. 인공관절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즉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몸속에 있으면 세균 감염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세균이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를 해와도 금방 혈액에 있는 백혈구들이 균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인공관절이 있는 곳에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이 혈액이 금속 아래까지는 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금속 아래에서 번식하고 있다가 점점 더 감염 염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균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인공관절을 제거를 한 다음에 몇 개월 동안의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또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는 내 무릎 관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은 개발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왕이면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늦게 내 평생에 한 번만 하실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연골이 모두 닳아서 맨뼈가 드러난 관절염 4기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관절염 2기나 3기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회복하는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손상되거나 닳아진 연골을 의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복원하는 기술을 연골 복원술 혹은 연골 보강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 좋으시면 사골국 끓여서 먹었잖아요. 이 사골국이 바로 뼈를 푹 고아서 뼛속의 골수를 우려내는 것인데요. 신기하게도 옛날 조상인들이 이 골수 내에 줄기세포나 치유 성분이 가득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처럼 골수 내에 많이 함유된 줄기세포 등의 이 치유 성분을 이용해서 닳아진 연골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증된 골수 농축물 주입술이라는 시술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이 골수 농축물 주입술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 몸의 골수에서 이 줄기세포나 치유 성분을 응축시킨 다음에 손상된 무릎 연골에 집어넣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벨트가 닿는 부위에 이 골반뼈가 있잖아요. 이 골반뼈를 보위 마취를 시행을 한 다음에 미세 바늘을 이용을 해서 골수를 일부 채취합니다. 그 채취한 골수에는 줄기세포나 치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원심 분리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돌려줘요. 쫙 돌리면 이 시험관에 줄기세포 등의 치유 성분이 많이 있는 층이 따로 또 분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만을 다시 추출해 가지고 손상된 무릎 연골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부분 마취 하에서 절개 없이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도 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시술 후에 당일 퇴원해서 목발 없이 바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들께서 시술을 받으실 때 꼭 또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연골이 좀 복원이 되고 좋아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 몸의 골수에 뭐 줄기세포나 이런 치유 성분들을 집어넣으면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다행히도 이 골수 농축물 주입술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신의료 기술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골수 농축물 주입술 외에도 또 동시에 골수 자극술이라는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골수 자극술은 그 무릎뼈 자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골수 내 줄기세포나 치유 성분이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골수 내의 성분들이 손상된 연골을 회복을 시키고 이 뼈가 드러난 부분을 덮어주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골수 농축물 주입술과 골수 자극술을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연골이 복원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골 복원술이 좋은 치료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의 대상이 주로 관절염 2기에서 3기, 즉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관절염이 주된 대상이 되고요. 연골이 완전히 닳아져서 맨뼈가 드러난 말기 관절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절염 4기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불가피하게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말기 관절염이 되기 전에 이 정상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연골 복원술을 시행을 하셔야만 인공관절 같은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 무릎을 좀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정도의 통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을 가지 않고도 혼자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나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관절염에서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은 치료 중에서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너무 간단하지만 잘 안 지키시는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이 더 나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서 연골과 뼈가 심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관절염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따라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환자분들을 저희가 보면은 똑같이 관절염 2기나 3기로 진단되었는데 서로 증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증상의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의 역할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이나 충격을 흡수해서 연골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건물에서 철근이 부실하면은 옆에 시멘트가 좀 튼튼하면은 건물을 좀 지탱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골이 부실해도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은 이 체중 분산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통증을 잘 못 느끼시고 일상생활이 좀 편안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됩니다. 연골세포가 노화되거나 죽는 것을 막아주게 돼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마이오카인 분비가 늘어서 연골을 더 보호하게 되고요. 반대로 허벅지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연골이 빨리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법이 있는데요. 앉은 자세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지 직거상 운동, 쉬운 말로 다리 뻗어서 올리는 운동이에요. 방법은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편 채로 서서히 올리시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내리지 마시고 발끝을 내 몸쪽으로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어도 5에서 10초는 유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무릎을 내리세요. 이때 무릎을 완전히 내리지 마시고 잠깐 땅에서 띄운 채로 또 쉬었다가 다시 올려서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한 15회씩 하루 5세트 정도를 6개월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허벅지 근육량이 확실히 달라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관절염의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사연을 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엄밀히 말하면 질병이 아니라 노화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치료로 완치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연골을 복원하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체중 관리나 허벅지 강화 운동 등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관절염의 통증에서 회복되시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